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스택 큐 힙에 대해 발표할 7기 김준호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목차를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스택 큐 힙 그냥 이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를 기준으로 좀 알고리즘을 짜봤어요. 이제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발표 Q&A 받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일단은 스택 큐 힙에 대해 알기 전에 자료 구조에 대해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료 구조랑 컴퓨터 과학에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에 대해 논하는 기초 이론이라고 제가 적어왔는데요. 그냥 이제 만약에 자료 구조를 모르고 이제 컴퓨터 과학을 논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알파벳을 모르고 영어를 한다, 약간 이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컴퓨터 과학 CS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료 구조는 되게 좀 복잡해요. 이게 저도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봤는데 너무 많고 복잡한데,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스택, 큐, 이진트리, 그러니까 힙에 대한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가장 먼저 스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제 스택은 이제 쌓아올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차곡차곡 쌓아올린 형태의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을 보면은 이제 먼저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 이제 C, 아까 말했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더 넣으려고 하면은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스택이 가득 차서 이제 데이터를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스택을 빼는 걸 보면은 그냥 이제 위에서부터 나가요. 이제 위에서부터 우리가 A부터 넣었고 이제 C를 맨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C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더 빼려고 하면은 스택 언더플로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스택에서 데이터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이 스택 언더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택은 구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LIFO, Last In, First Out. 그 다음에 필로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배울 때 LIFO 구조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가는 구조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냥 First In, Last Out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좀 보면은 이제 책을 쌓아올리는 거랑 비슷해요. 저희가 이제 책을 이렇게 쌓아올리면은 가장 위에 컷부터 보통 빼잖아요. 그런 구조랑 아니면 뭐 종이컵 같은 것도 저희가 쌓아올리면 가장 위에 컷부터 빼듯이 저희 현실 세계 내에서도 뭐 자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에 이제 삽입할 때는 이제 푸시라고 하고요. 이제 삭제할 때는 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좀 짜봤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배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푸시로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이게 펑션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함수를 만들어서 10, 20, 30을 집어 넣었죠. 그럼 이제 배열에 10, 20, 30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피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피크는 이제 그 가장 스택의 가장 상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랭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배열의 가장 마지막 거를 출력해 주겠죠. 그래서 배열의 가장 마지막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30을 이제 출력해 주고요. 이제 팝, 이제 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 팝 하면은 이제 30이 나오겠죠. 이제 3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아까 30이 빠졌으니까 10, 20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는 2가 되고요. 이제 is empty는 그냥 여기서 넣은 건데요. 그냥 이제 만약 비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만약에 뭐 언더플로우가 발생하지 않게 그냥 이제 만약에 이제 비어 있으면은 true로 뱉어주고 아니면 false로 뱉어주는 그냥 그런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배열에 뭐가 들어가 있냐 보면은 당연히 10, 20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스택 구조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한번 제가 짜봤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10, 20, 30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까 30이 이제 여기 가장 윗부분이겠죠. 여기 피크,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까 빠졌으니까 20이랑 10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빼려고 그러면 당연히 20이 나가겠죠. 스택 구조상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스택을 이제 그럼 컴퓨터 쪽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저희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은 저희 가장 먼저 본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스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인데요. Q는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처럼
이렇게 먼저 들어간 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리어,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쪽으로 프론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삽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A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겠죠.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금 다 찬 상태에서 또 넣으려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Q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을 때, 아까는 스택 오버플로우였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제 Q 삭제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프론트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프론트 쪽으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다 비면은 이제 만약 여기서 더 빼려고 하면은 이제 Q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 정도는. 이제 그래서 이제 Q 구조는 이제 FIFO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알바 많이 해보신 분들 편의점 알바하면 선입 산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뭐 줄 서는 거 아까 Q 자체가 이제 줄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 줄 서는-거나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제 캐시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삽입하는 거는 인Q, 그리고 빠져나가는 건 DQ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Q 알고리즘도 이제 짜봤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10, 20, 30을 이제 넣어요. 인Q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배열에 10, 20, 30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프론트가 이제 만약에 이거는 이제 배어 있으면은 이거 그냥 이제 해주는 건데 비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이제 가장 먼저 앞에 이제 들어가 있는 10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DQ 빼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앞에 있는 10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제거를 해주고 그럼 사이즈를 보면은 이제 또 20, 30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이즈는 당연히 2개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그 Q 언더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한번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 지금 뭐가 있나 하면은 20, 30이 있으니까 20, 30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Q 알고리즘을 짜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10이 가장 먼저 빠지고 이제 20, 30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로 이제 원형 Q를 제가 좀 알아왔는데요. Q가 이제 아까는 이게 선형 구조였잖아요. 원형 Q라고 이제 순환적인 구조를 가진 Q도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형 Q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선형 Q에서는 한쪽이 리어 프론트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어랑 이제 프론트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이 되면은 리어가 이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어랑 프론트가 바뀌고요. 만약에 리어랑 프론트가 같이 있으면은 비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삽입은 이렇게 됐는데 빠질 때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요. 빠질 때에는 프론트도 이제 위치를 옮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순환을 구조를 갖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힙이고요. 힙은 이제 완전 이진트리의 일종으로 우선순위 큐를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라고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제 그러면 완전 이진트리는 무엇인가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제 완전 이진트리는 이제 모양으로 치면은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 모든 노드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벨은 여기가 이제 0레벨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0레벨, 1레벨, 2레벨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 모든 노드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비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비어 있거나 여기 비어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 이런 데가 비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노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왼쪽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오른쪽부터 채워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완전 이진트리가 되려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완전 이진트리가 아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순위 Q는 무엇인가? 이제 우선순위 Q는 이제 아까 Q가 이제 들어오는 거 순서대로 이제 선입선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형태의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힙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제 자료 구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힙을 최대 힙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아마 보시면은
이제 힙의 삭제 과정을 보시면 아마 가장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 힙과 최소 힙이 있는데 이제 부모 노드 키값이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크거나 같은 이진트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이게 부모 노드고 이 밑에 딸리는 게 자식 노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최대 힙은 부모 노드가 더 크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최대 힙이고요. 이제 최소 힙은 그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최대 힙을 기준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힙 삽입을 먼저 보면은 힙 삽입을 만약에 하면은 아까 그 구조에서 만약에 80을 삽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위에 부모 노드와 비교를 해요. 부모 노드와 비교를 해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고 지금 80이 더 크잖아요. 그럼 80과 11의 자리를 먼저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이랑 44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부모 노드랑 계속 자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큰 값으로 이제 자리를 계속 교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건 이제 루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랑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힙 삽입이 완료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이제 최대 힙의 조건에 만족을 하죠. 네, 최대 힙의 조건에 만족을 하고요. 삭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먼저 그 우선순위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선순위 Q는 제가 아까 10으로 구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80이 나가야겠죠. 그래서 80이 나가고 그 이제 가장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10이 이제 노드가 올라옵니다. 루트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계속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얘랑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자식 노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자식 노드랑 이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55가 더 크니까 이제 자리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비교를 하는데 44가 더 크잖아요. 44랑 비교를 해 이제 44랑 교환을 해서 이제 힙 삭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배열로 힙을 표현할 때인데 이제 만약에 루트를 1로 하고 하면은 이제 왼쪽 노드를 무조건 부모 노드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노드를 이제 부모 노드 곱하기 2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따가 알고리즘을 보면은 저희가 배열을 넣으면은 인덱스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다르긴 한데 그건 제가 이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힙 알고리즘인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가볍게 설명드리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제가 이따 Q&A 시간 때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인설트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인설트를 하는데 인설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먼저 힙에 이제 배열에 넣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삽입을 하면은 이제 힙은 가장 높은 값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최대 힙 기준이거든요.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이게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크게 보면은 먼저 부모를 찾아요. 부모 인덱스를 찾아요. 부모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 인덱스랑 비교를 해요. 근데 만약 부모 인덱스가 더 크면은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냥 이걸 빠져나오고요. 만약 부모가 이제 더 작다, 그럼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꿔주는 과정을 실행을 합니다. 이제 바꿔주는 과정을 실행하고 이제 부모 인덱스랑 이제 바뀌었으니까 부모 인덱스 값을 이제 인덱스가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리를 바꿀 때까지. 예, 자리가 완전히 이제 힙이 이제 그 순서가 최대 힙으로 순서가 이제 배열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고요. 일단 먼저 그 가장 지금 보시면은 기준이 예를 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힙이 일단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40, 30, 15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맥스 밸류는 40이겠죠. 40이 들어가 있고 이제 팝을 하면은 뒤에 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가 돼요. 여기 엔드 밸류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스가 이제 힙의 랭스가 0보다 크면은 기억지 않으면은 이제 이 과정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5가 힙의 가장 먼저 그러니까 배열의 가장 앞으로 와요. 아까도 보면은 루트 제거하고 앞으로 가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뒤에 있는 게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내려주는 과정을 필요했잖아요. 루트로 올라가가지고 계속 자리를 비교해주고 왼쪽 오른쪽 비교해준 다음에 내려주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이제 자식의 뭐 인덱스 번호가 뭔지 오른쪽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랭스랑 비교를 해서 이제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자식의 이제 그 값이 뭔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비교를 해서 이제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 자식의 이제 그 인덱스를 여기 수학 인덱스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이랑도 비교를 해야 되죠. 오른쪽이랑 비교를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그거예요. 왼쪽이랑 오른쪽 노드를 제가 비교를 해줬잖아요. 자식 노드를 그 과정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큰지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내리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수압 인덱스가 널이면 여기서 이 그냥 반복을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삭제 과정을 다 끝냈다고 하고 빠져나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계속 바꿔주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힙 알고리즘이 좀 복잡해가지고 저도 계속 감 넣어보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따가 이해 잘 안 되신 부분 있으면 제가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